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시리아 대 호주. 자, 이 경기도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치러집니다. 자, 우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경기 인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생각보다 좀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단조로운 공격을 보였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인도가 생각보다 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전에 비해 호주의 공격이 좀 많이 무딘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뭐 만족스럽다 보기 어려운 그런 호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경을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프리뷰를 해봤네요. 자, 네, 이것도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호주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어느 정도 주도할 것으로 보긴 해요. 다만 근데 지금 현재 뭐 조직력이 좋은 그런 시리아 상대로 호주가 좀 생각보다 좀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도 뭐 호주가 완전히 뭐 공격이 잘 풀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보기도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 역시 좀 롱볼이나 크로스 위주의 공격이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호주 상대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경기가 진행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그래도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양 팀에 좀 체급차가 있다 보니까 호주 사이드를 이제 보긴 합니다. 자, 건희님 반갑습니다. 네. 다만 근데 현재 좀 호주를 봤을 때 시리아 상대로 좀 대승까지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호주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요거는 핸디로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햄무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5 기준으로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승,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시리아와 호주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대 우즈베키스탄. 자, 일단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호주 상대로 전반전엔 잘 버텼지만 이제 후반전에 무너지면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어요. 일단 뭐 호주 상대로 잘 버티긴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측면에서의 수비가 많이 약해지면서 좀 측면이 좀 잘 뚫렸던 그런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시리아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은 어느 정도 만들었지만 해결을 못하면서 결국에 좀 0대0으로 0대0 무승부로 좀 마무리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직전 경기 좀 골 결정력이 많이 아쉬웠던 그런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 경기 역시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좀 템포를 올려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좀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공격을 주도하고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으로 인해서 좀 공격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인도가 직전 경기 뭐 호주 상대로 나름 잘 버텼긴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력도 이제 뭐 전반전에 비해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체력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인도가 좀 많이 보였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유리한 팀은 우즈베키스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인도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빠른 속도를 이제 제어하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도 뚫리는 빈도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좀 우즈베키스탄이 그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즈베키스탄 이제 승, 그리고 이번에 핸디로는 마인승 보는 경기.
네, 1엔드 기준 마인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승, 그리고 마인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도와 이제 우즈베키스탄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경기 이제 팔레스타인 대 아랍에미리트. 자, 일단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이란 상대로 전반 1분 만에 이제 실점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란한테 4대1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두 골을 좀 실점한 게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비 집중력도 많이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연달아 실점을 한 그런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홍콩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지만, 생각보다 이제 홍콩이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면서 좀 수비에서는 다소 좀 불안한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약간 좀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경기를 어느 좀 힘겹게 좀 가져간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전진성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측면 위주로 공격을 이제 전개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아랍에미리트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키는 식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팀은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이 직전 이란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클린시트 경기를 치렀을 만큼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만약에 계속 이제 좀 두드린다고 해도 생각보다 좀 쉽게 팔레스타인의 수비 벽을 뚫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팔레스타인이 직전 이란전에서 뭐 4실점 하면서 대패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의 수비가 이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언제든 뭐 클린시트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이런 1.6대 승배당은 그렇게까지 뭐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배당 대비 저는 아랍에미리트 정배가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승패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배당 대비 팔레스타인 한번 프랜스 쪽을 보거나,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안 그래도 요거는 어느 바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3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몇 경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디부아르 대 이제 나이지리아. 자, 일단 이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파 랭킹 49위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딩그라, 그리고 밤바, 그리고 캐시에, 이제 코스누 등 수비부터 공격진까지 이제 네임드 있는 선수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들을 보면은 뭐 한쪽 포지션에만 좀 치우치게 좀 네임드 있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공격부터 수비까지 굉장히 좀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그런 코트디부아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네, 현재 피파 랭킹 42위로 대표적으로는 오시멘, 루크먼, 이워비 등 공격진 라인업이 막강합니다. 자, 다만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화려한 그런 공격진에 비해 이제 미드진이나 수비진은 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에 약간 좀 공격이 좀 많이 좀 이제 몰아있는 그런 나이지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피파 랭킹 및 좀 대표적인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첫 경기부터 이제 기니비사우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부터 현재까지 이제 4연승 중으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좀 상승세인 그런 코트디부아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건이블록 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권희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건희님. 네. 그리고 이제 뭐 오후 경기랑 뭐 아시안컵 이런 뭐 약간 조합 같은 경우에는 호주 축구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한 5시 반 전까지는 네,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건희님. 자, 반면에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적도 기니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 포함 좀 전력 대비 결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가 현재 지금 코트디부아르와 나이지리아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상반되어 있다. 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좀 흐름이 좋은 반면 나이지리아는 좀 최근 좀 승이 없으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중원에서의 전력이 지금 코트디부아르가 더 좋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에 비해 중원 싸움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홈 이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코트디부아르가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조직력도 코트디부아르가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흐름,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우세, 그리고 홈 이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코트디부아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코트디부아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대 이제 가나, 이 경기도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양팀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피파 랭킹 100위 아래인 모잠비크 상대로 간신히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가나 역시 이제 좀 직전 경기 카보베르데 상대로 후반 막판에 실점하면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팀 다 좀 대회 첫 경기부터 좀 좋지 못한 결과를 거두고 이제 만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경기를 통해 좀 흐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양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가나보다 이제 이집트가 공격 전개가 더 좋아요.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빈도가 그래도 가나에 비해 이집트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이집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집트를 봤을 때 약간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이집트를 봤을 때 뭐 모잠비크 상대로 뭐 삽질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가나 상대로도 충분히 좀 삽질할 우려도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역시 지금 공격에 비해 미들진이나 수비진이 많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역시 좀 전반적으로 일단 공격에 거의 좀 전력이 많이 몰빵이 된 만큼 미드진과 좀 수비진은 많이 좀 헐겁긴 하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살라에 대한 의존도도 좀 큰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이집트가 어느 정도 삽질을 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에 비해 뭐 이제 가나 같은 경우에는 쿠두스, 그리고 이냐키 윌리엄스, 그리고 살리수, 압둘 사메드 등 각 포지션에 좀 믿을 만한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가나가 더 좋은 편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뭐 가나가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경기력은 뭐 최근에 이집트가 더 낫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이집트 승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승패보다는 요거는 고배당 잡이로
이집트 햄무나 안 그럼 무승부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바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거의 뭐 이제 오바 배당이 뭐 2배를 훨씬 넘는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한번 오바 도전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배당 잡이로 햄무왈부, 안 그러면은 배당 대비 한번 오바 도전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경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컵 경기 2개 더 보도록 할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자, 마드리드 더비죠.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코파델레이 16강전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정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알라바가 이제 시즌 아웃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도 뭐 알라바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결정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양 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 이제 사우디에서 슈퍼컵 경기를 치렀고, 이제 그때는 연장 끝에 레알 마드리드가 5대3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는 굉장히 좀 템포도 빨랐고, 그리고 전반 좀 초반부터 난타전으로 이어졌던 경기였죠. 약간 좀 그래도 이제 일주일 전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었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이제 코파델레이 경기다 보니까 지난 슈퍼컵 경기처럼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풀 주전을 사용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이제 또 주중에 이제 리그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라인업에 힘을 뺄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이것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저번 경기처럼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이제 좀 공격 전개가 빠르고, 그리고 좀 침투나 이런 좀 컵백 등 이제 공격 패턴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네요. 자, 그러니까 좀 다소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라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이제 사우디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슈퍼컵 결승전을 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주일 정도 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비해 체력적으로 많이 열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컵 경기 중에 좀 연장전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연장전 경기 이후에 또 연전을 하면서 굉장히 좀 피로도 많이 좀 쌓였을 거다. 이렇게도 지금 고려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 다 이제 뭐 라인업에 좀 힘을 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힘을 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바르셀로나 전에서도 주전들을 좀 많이 갈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체력적으로 주전들이 많이 열세인 거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힘을 뺄 가능성이 높은 팀 역시 좀 레알 마드리드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라인업 변수 및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 볼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랜승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 마지막 한 경기 남았죠. 나폴리 대 이제 피오렌티나.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컵 4강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에서 경기가 치러지다 보니까 양팀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시멘과 그리고 안기사가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수비수 1명까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거기가 좀 생각보다 지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나폴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핵심 윙어인 이제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오누 디자님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이 많이 침체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무득점 행진을 일단 끊었긴 했어요. 자,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도 나폴리가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넣으며 간신히 똥줄승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나폴리의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경기력 개선에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좀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그만큼 좀 공격력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좀 최근 침체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약간 피오렌티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살레르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빌드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팀한테 있어서 원정 경기라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피오렌티나와 달리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 4연패 중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현재 나폴리의 원정 경기력은 더더욱 좀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3경기 연속 지금 원정에서 무득점 중일 만큼 득점력 또한 지금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 원정에서의 나폴리는 지금 뭐 경기력, 흐름, 뭐 이제 공격력 뭐 등 다 지금 뭐 좋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게다가 지금 뭐 핵심 코어인 오시멘과 안기사까지 빠졌다 보니까 이런 나폴리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피오렌티나 사이드 볼게요. 피오렌티나 프랜슨.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오렌티나 프랜슨 2.5주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분석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